예, 그러면은 그 액티브 레코드 밸리데이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많지는 않고요. 잠깐 요약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밸리데이션 해퍼를 하나씩 실습을 해봤습니다. 해보고 뭐 유니크니스랑 앱센스하고는 생략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밸리데이트 위드하고 이치는 이제 커스텀 밸리데이터 하는 부분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남은 부분은 이제 옵션 부분하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가이드상에서는 뭐 3번, 4번, 5번 이 부분이 사실은 그 묶으면 되겠더라고요. 내용 기진 않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옵션을 쓸 수 있는 게 allow nil이랑 allow blank, 메시지, on하고 strict if, unless with options인데요. 처음에 위에 4개가 이제 3번입니다. 공통 옵션, 뭐 커먼 옵션이라 가지고 있습니다. allow이나 allow blank는 제가 해보니까 이제 뭐 뷰나 이런 데서 항목을 빠뜨렸을 때 일부러 nil 값을 만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칸으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nil이 안 돼서 아예 그 항목 자체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allow nil을 쓰시면 뭐냐면은 그 항목이 없을 때도 그 밸리데이터를 통과시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랭크는 항목은 있지만 이제 칸이 비었거나 이렇게 빈칸으로 쭉 됐을 때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도 이제 통과할 수 있게, 밸리데이터를 무시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시지인데요. 메시지는 뒤에 나온 에러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메시지는 밸리데이터가, 기본 밸리데이터에 대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쓰는 건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면 뭐 프리젠스나 기타에 대해서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에러스는 이거랑 반대로 사용자들이 이제 따로 그 밸리데이션 할 때 그때 이제 메시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은 on에 대해서 적은 게 있는데요. 비고 부분에 보면은 create하고 옵션 업데이트랑 세이브가 있는데요. 최근에 거는 보니까는 3점에서 안 된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지금 다 4점대이기 때문에 빠져 있고, 처음에는 크레이트나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따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세이브가 기본 옵션이라서 따로 안 쓰면은 저장할 때 무조건 이제 밸리데이터를 이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레이트,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할 때나 아니면 나중에 추가할 때 바꿀 일 있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사용자 동의하는 그런 옵션들은 업데이트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생성할 때는 할 필요 없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봤듯이 이제 그 사용자 뭐 예를 들면 뭐 동의받는 거, DB에는 저장되지 않지만 동의받는 그런 거를 밸리데이션을 있다 없다 체크할 때는 업데이트 온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그때만 쓰셔도, 밸리데이터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릭트 부분 뭐냐면은, 스트릭트는 무조건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타나 발생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뜨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if, unless, with options는 이제 밸리데이터를 묶어주는 겁니다. 분기시키는 건데, if는 뒤에 나오는 조건들이 쭉 쓸 수 있는 게, 뒤에 보시면은 심볼은 메소드 이름입니다. 메소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문자열은 이벨루에이션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짧은 코드, 뭐 name.nil 물음표라든가 그런 짧은 코드를 쓰거나, 프록이나 아니면 이제 배열입니다. 배열은 뭐냐면 if에다가 조건을 여러 개 쓸 때입니다. 뭐 메소드 써도 되고, 혼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혼합해서 심볼 썼다가 문자 썼다가 여러 개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언레스는 반대인 거고요. 조건에 따라 검증한다는 게, 예. 내가 정한 조건을 통과를 했을 경우에만 어떤 밸리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보통은 보니까는 이제 어드민일 때는 밸리데이터를 무시하게 하는 그런 걸 주로 쓰더라고요. 유저가 어드민이면 밸리데이터 무시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아니면은 사용자 언어가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면 미국은 주 단위 돼 있으니까 국가 선택할 때 보면은 보통 나라 선택하고 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근데 다른 나라들은 주 이런 게 따로 없잖아요. 뭐 다른 지방 선택하면 되니까, 그럴 때는 US면은 스테이트를 선택한다. 그래서 그렇게 밸리데이터를 구분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with options는 조건 하나로
밸리데이터를 여러 개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저 설명드린 다음에 제가 코드를 짤막하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에러 메시지입니다. 에러 메시지는 앞에 있는 밸리데이터 12가지에 있는 기본 메시지 말고 이제 사용자가 이제 쓸 때 할 수 있는 건데요. 뭐냐면 이제 보통 그 컨트롤러라든가 다른 데서 보면 이제 그 로그인한 다음에 그 로그인 체크 여부를 아마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따로 빼져 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서 메시지를 추가한다 보시면 됩니다. 기본 밸리데이터 말고. 그래서 거기 보면 에러즈라는 액티브 모드 에러즈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해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키는 속성 이름이고 거기 밸류는 에러 메시지가 배열로 쭉 들어갑니다. 만약에 없다면 nil이 아니라 빈 배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나중에 뷰에서 보여줄 때는 에러즈 점 찍은 다음에 이제 any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any가 있으면 이제 에러 메시지를 이제 뷰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랑 좀 여기에 설명이 좀 빠졌지만 에러즈 다음에 괄호 해가지고 속성 이름 쓰게 되면 저기 add입니다. add. 에러의 속성에서 이제 뒤에 배열이 메시지가 들어가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할당 쓰는 연산자 는을 쓰더라도 덮어 쓰지 않고 무조건 뒤에 추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성 이름 없이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표현이 되는데 공통적으로 쓰는 에러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코드를 혹시 속성 이름을 베이스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보려다가 아직 못 해봤고요. 혹시나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러는 이제 에러 개수는 사이즈로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에러 클리어라고 있는데 에러 메시지가 많으면 그거를 중간에 삭제해가지고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그 밸리데이터 통과했느냐 여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메시지만 안 보이게 할 때만 잠깐 일시적으로 쓸 수 있고 다시 채우려면은 위에 보듯이 밸리드 물음표 메소드를 쓰게 되면 바로 에러 메시지가 바로 이제 채워집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보여주고 적게 보여줄 때 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본 슬라이드는 요걸 설명을 마치면 될 것 같고요. 짤막하게 코드 간단합니다. 그래서 간단해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덕트하고 퍼슨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온일 때 제가 요 부분인데요. 온일 때 하는 부분인데 업데이트 수정할 때만 이제 이런 이제 가상 어트리뷰트를 쓰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고요. 다른 때는 굳이 업데이트는 크리에이트 구분할 필요가 없이 세이브가 디포트니까 그냥 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 밑에는 처음에는 이제 allow nil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예시에는 이제 사이즈로 이제 가이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해보려고 생각해 보니까 당연히 뷰에 넣어주면 파라미터 넘어가다 보니까 nil을 넣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뷰에 셀렉션 하는 거에다가 nil 값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다가 근데 무조건 파라미터 넣어주면 파라미터 넘어가다 보니까 강제로 빼주지 않으면 넣을 수 방법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누락할 때 체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은 블랭크를 쓰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볼 거는 퍼슨이죠. 퍼슨에서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스트릭트 옵션인데요. 이걸 쓰게 되면 그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요. 뒤에 여기 보듯이
뒤쪽에 보면은 자기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예외 클래스를 뒤에 적어줄 수 있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나중에 따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는 디버깅 하는 거를 조금 프라이라든가 붙이면 좀 이해하기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거는 못했고요. 우선 여기로 이제 밸리데이트에 대해서는 순서가 조금 약간 섞였지만 기본적인 틀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실행한 걸 볼까요? 그래서 코르스트라고 있는데 처음에 볼 거는 이거 업데이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부분을 가상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Are you sure라는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고 뒤로 가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 기존에 생성한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체크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밸리데이트 체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전 밸리데이션. 예, 밸리데이션 할 때 이제 on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on이 밸리데이트를 언제 실행할 건지 보통 데이터 모델이니까 코드 한 번만 예,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예. 보여주세요. Are you sure라는 그 어트리뷰트에 대해 가지고 기존에 옥스턴스 ES까지 되어 있는데 뒤에 업데이트 부분만. 예, 뒤에 오늘 업데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생성할 때, 업데이트 하게 되면 수정할 때. 다른 어트리뷰트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세이브 할 때 다 저장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니까. 왜냐면은 가이드에 설명되는 게 뭐냐면 엉뚱한 값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만약 업데이트 할 때 숫자인지 여부를 체크하게 되면은 처음에 생성할 때 숫자 말고 문자를 넣어버리면 사실 의미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둘 다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오니를 올라온 요거를 빼고 지금 뷰에 보면은 뷰에는 이제 사이즈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이즈가 처음에는 뭐 스몰, 미디엄, 뭐 라지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되는데 요거를 만약에 누락시켜 버리면 이제 섹션 할 때도 통과가 됩니다. 그 뭐냐면 여기서 언러닝 툴은 뭐냐면은 요걸 해주게 되면 이게 없어도 밸리데이터를 체크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를 빼버리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없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프로덕트는 제가 잘 봤습니다. 프로덕트인데 프로덕트 사이즈인데 제가 이걸 없애보겠습니다. 없애면은 없애도 없애더라도 안 보이는데요. 없더라도 이제 넘기게 되면은 파라미터는 안 넘어갔는데도 모델에는 있습니다. 모델에는 밸리데이트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체크하지 않고 무시하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테스트 할 때 쓰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그런. 그래서 일부가 이제 체크 필요 없는 거는 임시로 필요 없을 때는 언론에 썼다가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는 다시 풀고 올라온. 예, 일부 어트리뷰트에서만 나중에 개발하는 중간에만 쓸 것 같고 평소에는 코드 한 번만. 예, 코드를 보게 되면 모델에 사이즈에 대해서 처음에는 본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스몰하고 낮에 대해서만 받겠다. 미디엄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닐을 툴을 쓰게 되면 항목 자체가 없더라도 통과를 베리데이터 체크를 안 하는 겁니다. 선언은 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올라오는 말고 블랭크는 이 항목이 비어 있더라도 됩니다. 여기서 물론 셀렉트 현재 보면 처음에 보면 비어 있는 첫 번째 칸 있잖아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통과가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뷰에 보니까는 그거를 메시지도 적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옵션을 적다 보니까는 오타에 있어서 그런지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코드에는 못 담았었고요. 있습니다. 하고 저기 테스트 할 때하고 예. 디벨로퍼 모드하고 예. 저기 뭐 프로덕트 모드하고 따로 옵션 줄 수 있는 아 처음에 코드상에서요? 네. 그러니까 코드상에 프로덕트 디벨로퍼 디벨로퍼 안 되죠. 테스트 패스 있죠. 레이스 전 인라이먼트 프로덕션 해가지고 저 밸리데이션 모델 자체가 로딩될 때 지금 현재 환경에 따라서 저줄이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죠. 그렇게 할 리가 그렇게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없죠. 쓰면 안 되겠죠. 아니면 아니, 그 개발할 때는 예. 이렇게 개발할 테스트할 때 테스트할 때 그 밸리데이션 다 패스하면 안 되죠. 아니면 지금 중간에 이제 시제 배포 말고 약간 그 스테이징 서버로 해야 되나? 그 보면 이제 완전 실서버는 아니지만 중간 비슷하게 실서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놓고 해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실서버에는 코드 달라지면 혹시 나중에 에러 생겼을 때 뭔지 모르니까 그런 점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if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익셉션 발생한 걸 보게 되면 사람에서 만약에 없다고 하게 되면은 생성이 되면 이렇게 에러가 익셉션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는 안 쓰니까요. 아마 이거는 아마 개발할 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실서버에서는 이렇게 뜨면은 안 되니까요. 코드는 이 정도 있고요. 몇 가지 코드는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거기 소스를 올려놨으니까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막상 해보니까 이렇게를 굳이 사실 쓸 때 저도 알스펙이나 이런 거 해보니까는 진짜 쓸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시 사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설명이 부족한 게 실제로 밸리데이터를 저기까지는 안 쓸 것 같아가지고 뭐 프리젠스 정도만 쓰지 않을까. 아니죠. 밸리데이터 진짜 많이 많이 쓸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프로젝트 할 때 그걸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밸리데이터 체크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죠. 이메일도 많이 쓰지 않나요? 예, 이메일하고 밸리데이터를 많이 쓰죠. 어째서 그런지 잘 안 써가지고. 그럼 이상으로